안녕하세요. 저 정보이론 기초 5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 마지막 시간에 채널 커패시티, 특히 이제 채널 코딩 띠어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채널 코딩 띠어럼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티피컬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어치빌리티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코드 레이지 C보다 작은 경우에 에러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는 코딩 스킴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컨버스를 이용해서 얘가 옵티멈이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티피컬 시퀀스는 저희가 오전에 이제 티피컬 시퀀스에 대한 데피니션 또는 얘들의 이제 확률적인 특징들에 대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인 경우,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인 경우에 이제 데피니션인 거고, 데피니션은 제가 조인트 프로버비리티로부터 각각의 마지널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널에 정의된 마지널 px로 정의된 거에 대한 x에는 티피컬 시퀀스가 되는 거고, y에는 py로 정의된 티피컬 시퀀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n, yn 페어는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저희는 이제 xn,yn이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a 엡실론 n이라고 표현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얘는 a 엡실론 n인데 px로 정의되는 거고, 얘는 a 엡실론 n인데 py로 정의된 거고, 얘는 a 엡실론 n인데 pxy로 정의된 티피컬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a 엡실론 n이라고 그냥 쓸 거고요. 만약에 이제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들의 어떤 확률적인 프로퍼티가 뭔지, 이런 확률적인 프로퍼티가 저희 어치버블 스킴의 에러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로퍼티를 알아볼 건데, 일단 xn, y에는 조인트 티피컬 셋의 엘리먼트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캐피탈 xn, y에는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부터 생성된 두 랜덤 벡터인 거고요. 틸다가 있는 거는 두 개가 각각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생성된 애들인 거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고, 첫 번째 이제 있는 이 세 개의 이 결과식은 저희가 조인트 티피컬 셋의 데피니션으로부터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xn이라는 것 자체가 px 관점에서의 티피컬 시퀀스가 된다. y에는 py 관점에서. 그다음 마지막은 pxy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준 게 이 세 개의 프로퍼티를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밑에 있는 세 개는 저희가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xn, yn 두 개의 조인트 프로버비리티로부터 어떤 길이 n짜리의 시퀀스 페어를 생성을 했을 때 걔들이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일 확률은 거의 1에 가깝다는, 이런 똑같이 이제 러브 라지 넘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증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의 크기, 셋의 크기에 대한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도 조인트 엔트로피에 영향을 받는다는. 앞에 두 개는 2번, 3번 프로퍼티는 저희가 그냥 조인트 티피컬, 그냥 티피컬 시퀀스에서 증명했던 방법이랑 거의 유사할 거고요. 이제 채널 코딩 띠어럼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게 이제 네 번째 프로퍼티인 거고요. 네 번째 프로퍼티는 이 두 개가 이제 독립적으로 생성이 되었을 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생성이 된 게 아니라 마지널로부터 인디펜던트하게 생성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의 확률에 대한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n이 무한대로 크면 거의 이만한 퀀터티를 가진다는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한 거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조인트 티피컬 디코더 이런 걸 할 텐데, 실제 저희가 xn을 보내면 이제 yn을 받을 텐데, 두 개는 pxy로부터 생성된 애들일 거예요. 실제 저희가 xn을 보냈고 채널을 통해서 yn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실제 보낸 XN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북에 있는 애들하고도 티피컬 테스트를 할 건데 걔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독립적으로 해당한 애들이 티피컬 테스트를 통과할 확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바운드를 이제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걸 보시면은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xn, yn이 typical sequence, joint typical sequence가 아닐 확률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지 않을 확률. 세 가지 첫 번째 조건 만족 안 되거나 두 번째가 안 되거나 세 번째가 안 될 확률인 거죠. 그래서 xn이 a epsilon n이 아니거나 이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또는 yn이 a epsilon n이 아니거나 또는 그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이게 만족되지 않거나 이럴 때 저희가 이제 joint 시퀀스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저희가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죠. 유니온 바운드를 이용을 하면 얘는 probability xn이 typical 시퀀스가 아닐 확률 더하기 yn이 typical 시퀀스가 아닐 확률 더하기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이 확률은 저희가 3분의 엡실론으로 바운드 할 수 있는 거고 n이 충분히 크면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엡실론으로 바운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큰 어떤 n을 잡으면 이 식은 반드시 성립하는 거고 얘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 것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체비셰프 이니퀄리티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를 쓰면 마지막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확률도 저희가 이제 3분의 엡실론으로 바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엡실론의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속할 확률은 이제 1-엡실론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n이 무한 들어갈 때는 1로 수렴한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만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것도 얘들의 expectation이 hxy인 거죠. expectation이 그래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이 이제 굉장히 큰 거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인트 프로비티를 가지고 두 개의 랜덤 시퀀스를 생성을 했을 때 조인트 프로비티에 따라서 걔가 이제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의 확률은 이제 굉장히 큰 거고 거의 1에 가깝다라는 거. 앞에 증명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고요. 얘도 뭐 거의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라지, n이 굉장히 클 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저희가 구한 게 조인트 티피컬 확률이 1-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구한 거고 그럼 이제 이 확률은 모든 가능한 xn, yn에 대해서 pxn, yn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인트 프로버비티에 대한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저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얘를 이용을 하면 얘는 이제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한 거 같은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이 사이즈에 대한 로우 바운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이제 이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걔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n이 굉장히 크면 사이즈는 2 to the n h x y 플러스 엡실론 정도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네 번째가 앞에랑은 조금 다른 거죠. 저희가 두 개를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 한 거예요. 제너레이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joint typical sequence일 확률.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이 확률이 별로 크지 않아야지 디코딩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 확률은 정의에 의해서 모든 가능한 typical sequence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는 건데 얘들은 인디펜던트하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각각이 이 확률 분포가 조인트 PMF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랑 차이는 여기서 조인트 PMF가 아니라 각각의 마지널을 이용하는 거. 대신에 얘들도 각각 PX, PY에 따라서 생성되는 애들이 있는 거니까 각각은 티피컬 시퀀스에 속할 각각은 이제 티피컬 시퀀스이겠죠. 그래서 그 확률이 이제 얘에 대한 이 확률은 제가 2to-n h x 입시로 이렇게 바운드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y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바운드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걔를 이용을 하면 xn, yn 2to-n hx 입시론 n hy 입시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xn, yn에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에 2to-n에 hx 입실론 2to-n에 hy 입실론 이렇게 바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의 사이즈에 대한 저희 어퍼 바운드를 앞에서 구했으니까 걔를 이용을 하면 얘는 2to-n에 hxy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n에 그래서 얘를 조금만 저희가 정리를 해주면 얘는 2to-n에 x와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마이너스 3 엡실론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 바운드를 구한 거고 로우 바운드도 제가 똑같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얘들의 로우 바운드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이즈에 대한 로우 바운드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대신 이 사이즈의 로우 바운드가 n이 충분히 클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n이 충분히 클 때만 성립하는 바운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립적으로 생성한 애들이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일 확률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연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와 마지널의 프로덕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인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메이크 센스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xn, yn 이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부터 생성을 하면 저희가 주어진 pxy가 주어져 있으면 예로부터 이제 마지널인 px, py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px로 길의 n짜리의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하면 티피컬 시퀀스가 이만큼 나오겠죠. 이만큼 나오는 거고요. 이거의 개수가 2to-n hx 정도만큼 나오겠죠. 그 다음 y에 해당하는 티피컬 시퀀스도 2to-n hy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 안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시퀀스는 이만큼의 시퀀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퀀스들은 x 또는 y에 적어도 하나는 이제 조인트 티피컬인 시퀀스인 거고. 하지만 저희가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의 개수는 앞에서 구한 거를 보면 이 정도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티피컬 시퀀스들의 모든 조합보다는 작은 값일 거예요. 인디펜던트 하면 같을 수도 있는데 거의 작은 값일 거예요. 이제 각각의 컬럼당 각각의 로당 과연 몇 개 정도의 티피컬 시퀀스가 있느냐, 그것도 저희가 앞에 있는 결과를 이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는 하나의 고정된 xn에 대해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의 시퀀스가 존재하는 거고,
각각의 로에 대해서yn이 주어졌을 때 이 시퀀스는 한 이만큼의 값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p, x, y에 따라서 실제 값들은 다 차이가 있겠죠. 앞에서 구한 것들을 그냥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앞에서 구한 그 조인 티피컬 시퀀스의 확률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채널 코딩 티어럼의 이제 어치어빌리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치빌리티는 실제 저희가 코드 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인코딩, 디코딩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레이시 얼마보다 작으면 에러를 굉장히 작게 보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인코딩, 디코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한 거가 에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널리시스를 할 겁니다. 먼저 코드 컨스트럭션. 실제 저희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 실제 채널로 보내는 애들 저희 코드워드라고 하거든요. 메시지 1에 해당하는 코드워드, 메시지 2에 해당하는 코드워드. 근데 이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코드북, 저희가 코드워드로 사용할 시퀀스들을 먼저 컨스트럭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드 컨스트럭션 할 때 X에 해당하는 PMF를 이미의 어떤 PMF로 고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미의 PX에 대해서 다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를 시킬 수 있었던 거고, 실제 저희가 커패시티 어치빙하는 가장 옵티멀한 인풋 디스플레이 뭔지를 알면 걔를 가지고 걔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컨스트럭션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걔가 모르니까 이미의 PX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그런 이제 어치버블 레이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PX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PX의 임의를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얘를 가지고 저희가 코드북을 먼저 이제 설계를 합니다. 코드북의 개수는 제가 메시지의 개수만큼인 2to the nr개의 코드워드를 생성을 할 거고요. 각각을 저희가 코드워드로. xn1이라는 거는 내가 보낼 메시지가 1이면 얘를 보내겠다는 거. 메시지가 2면 얘를 보내겠다. 매핑을 해서 저희가 보낼 거고요. 그럼 매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코드워드를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코드워드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코드워드는 길이 n짜리 시퀀스거든요. 길이 n짜리 시퀀스인데 얘를 px로부터 iid하게 n개의 값을 뽑아가지고 시퀀스를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n1도 길이 n, 그러니까 px로부터 n개를 임의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n개를 딱 해서 코드워드 1. 그 다음에 또 n개를 임의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코드워드 2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션해서 총 2to the nr개의 코드북을 생성을 한 겁니다. 각각의 코드북은 랜덤하게 생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인코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어떤 W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북을 테이블로부터 찾아가지고 얘를 전송을 하면 됩니다. 이제 길이 n짜리 시퀀스가 채널 n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신단에서는 y1부터 yn까지 n개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채널 아웃풋으로는 yn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메시지 w가 있으면 인코딩을 하는 거고, 인코딩을 하면 xn w라는 시퀀스가 나올 거고 테이블로부터, 그 다음에 채널을 통과하겠죠. 채널을 n번 보내겠죠. 그러면 채널 아웃풋으로 yn이 나오는 거고. 그럼 디코더에서는 이제 yn으로부터 이 w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코더에서 하는 거는 채널로부터 yn을 받았을 거고요. 받은 yn으로부터 보낸 메시지가 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디코더에서도 똑같이 알고 있는 게 이 코드북은 알고 있는 거고. 코드북은 수신단에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코드북을 생성을 해가지고 송수신단이 서로 쉐어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yn을 보고 보낸 코드북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w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코딩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비슷한 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디코딩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옵티멀한 게 이제 ML 디코딩이죠. ML 디코딩.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죠. W가 1일 때. 그럼 XN1이라는 걸 보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YN을 받을 확률. XN2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YN을 보낼 확률. 그렇게 해서 2to the nr개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을 해서 제일 큰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이제 MLT 코딩인 거. 이거는 미니마이즈가 아니라 맥시마이즈죠. 제일 큰 거를 선택을 했죠.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큰 거를 선택을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티피컬 시퀀스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옵티멀 디코드 대신에 티피컬 시퀀스 디코더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옵티멀한 디코더는 아니지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이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코더입니다. 물론 이제 n이 짧을 때는 티피컬 시퀀스 디코더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심토틱한 어느 결과인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도 허용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티피컬 시퀀스 디코더도 거의 뭐 옵티멀에 가깝게 좋은 성능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얘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디코더인 거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YN은 주어져 있는 거고 YN이랑 XN1이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인지 체크를 해보고 YN이랑 XN2가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인지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2 to the nr개를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만 딱 통과를 하면 걔가 디코딩된 메시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 이상이 통과가 되면 에러인 거고 통과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에러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만 딱 선택을 했는데 그 통과된 애가 물론 우리 보낸 메시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에러인 거고 이런 애들이 전부 에러에 해당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할 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설계를 하고 이용을 했을 때 여기서 정의된 이런 에러들이 일어날 확률이 R이 C보다 작은 값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인코딩 코드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는지, 인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디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정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에러가 될 수 있는지도 다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에러 확률이 R이 C보다 작기만 하면 굉장히 작아진다. 핵심은 이제 에러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코드 컨스트럭션 자체가 랜덤하게 그냥 컨스트럭션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 때마다 다른 코드북이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랜덤하게 아웃풋들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니까 제너레이션 할 때마다 다른 애들이 시퀀스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티피컬 시퀀스 중에서 생성되긴 하겠지만 다른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분석은 그런 코드북 자체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많은 코드북에 대해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코드북 하나에 대한 성능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많은 코드북들 중에 평균 성능을 구할 거고요. 평균 성능이 뭐 얼마다라는 거는 적어도 그 평균 값을 만족하는 또는 평균 값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코드북이 하나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이제 컨스트럭션 했을 때 어떤 코드북이 제일 좋은 거냐라는 거는 모르지만 이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평균이 0으로 간다라는 거는 0으로 가게끔 하는 코드북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existence는 저희가 보이는 거죠. 실제 그 많은 코드북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코드북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고 하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코드북 앙상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에버리지 성능을 보겠다는 거예요. 평균 에러 프로리티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유니폼. 모든 메시지들이 선택될 확률은 이제 유니폼하다는 게 이제 가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으로부터 이제 에러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뒤에 이제 에러 어널리시스 보시면
저희가 메시지를 하나로 고정을 해놨어요. 저희가 항상 1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1을 보내는 경우에 이게 랜덤하게 선택된 이 시퀀스, 그 다음에 수신단에서 받는 yn 두 개는 pxy로부터 생성된 두 개의 랜덤 시퀀스이겠죠. 얘들이 joint typicality를 통과를 해야지 수신단에서는 얘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통과할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실제 보내지 않은 애들과 y는 px, py로 생성된 애들인 거죠. 얘들은 typical sequence 테스트를, joint typical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얘들이 통과를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얘들이 통과할 확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xn1과 yn이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얼마인지 걔를 가지고 저희가 에러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메시지에만 포커싱을 해서 봐도 전체 이제 에버리지 에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앙상블에 대한 평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앙상블에 대한 평균 또는 저희 코드 컨스트럭션 자체가 이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뒷 슬라이드에서 수식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에러 어널리시스에서는 이제 딱 요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메시지 1을 보낸다 가정을 한 거고 여기서 생성되는 랜덤 코드북, 그 다음에 조인트 프로비트 제너레이션 yn 두 개가 티피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된 애들이 ENR-1개 독립적으로 된 애들이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통과할 확률, 이런 것들로 이제 에러 이벤트를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 이제 앙상블에 대한 에버리지 확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드 자체가 그냥 랜덤하게 컨스트럭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에러 확률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에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가능한 코드 앙상블에 대해서 에버리지 에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모든 가능한 코드북에 대해서 에버리지 확률, 그리고 얘는 코드북이 하나가 고정됐을 때의 에러 확률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에버리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저희가 어떤 코드가 선택이 되었을 때, 코드북이 고정이 되었을 때 내가 보낸 메시지와 디코딩한 메시지가 다를 확률. 얘를 조금 더 다시 쓰면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또 에버리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람다 sub w의 c라고 한 거예요. 코드가 고정돼 있고 어떤 w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메시지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모든 코드북에 대한 평균, 얘가 우리가 구하는 average error probability. 이렇게 해서 이제 위의 식에 의하면 저희가 구하는 거는 이 에러 확률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메이션에서 이제 C에 대한 서메이션, 코드북에 대한 서메이션과 이제 메시지에 대한 서메이션에서 위치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위치를 바꾼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를 보면 안에는 W가 하나 고정이 됐을 때 코드북에 대한 에버리지 퍼포먼스인 겁니다. 에버리지 퍼포먼스. 저희가 근데 랜덤하게 코드를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코드북일 때는 코드북 1이 메시지 1번일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코드북일 때는 코드북 1이 뭐 메시지 3번에 매핑될 수도 있고, 어차피 모든 애들이 유니폼하게 다 매핑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딱 바라봤을 때 모든 가능한 티피컬 시퀀스와 한 번씩 매핑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 모든 코드북에 대한 에버리지의 이 성능은 어떤 W를 보더라도 차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코드북을 시메트릭하게 컨스트럭션 했기 때문에. 어차피 IID하게 랜덤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니까 내가 1번만 바라보고 있던 2번만 바라보고 있던 이 확률은 이제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확률은 W에는 인디펜던트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게 코드북 컨스트럭션 하는 거를 보시면은 얘가 이 똑같은 애가 어떤 때는 얘가 2번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애가 뭐 3번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고 모든 가능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바라봐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W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W는 1로 고정을 해도 되는 거고 W를 1로 고정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W의 서메이션에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애만 바라보고 하나의 메시지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모든 코드북에 대한 에버리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나는 이제 1로 고정을 한 거예요. 한 명만 바라보고 한 명은 얘가 보내는 애인 거고 다른 애들은 안 보내는 애인 거고 그렇죠? 이런 익스페리먼트에서 에러가 안 났다는 거는 이 두 개가 조인트 티피컬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머지 애들은 하나도 통과하지 않으면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에러가 나는 경우죠. 그 확률을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D에서의 이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정확하게 이 랜덤 익스페리먼트에서의 나오는 확률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보내는 메시지는 1로 그냥 고정이 된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에러 이벤트를 정의를 할 거예요. 에러 이벤트는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랜덤 시퀀스가 조인트 티피컬이 되지 않을 때가 에러 이벤트겠죠. 그래서 엡실론 1의 컴플리먼트가 에러 이벤트인 거고 그럼 내가 실제 보내지 않은 xn2와yn이 티피컬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이면 에러인 거죠. 그래서 엡실론 2 그러니까 e2도 에러 이벤트인 거고 이렇게 해서 e to d 여기 m이 2 to the nr 개 만큼이 다 에러 이벤트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의 오버롤 에러 이벤트는 이 각각의 이벤트들의 이제 유니온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 이 중에서 하나만 만족을 하더라도 에러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보낸 애와 받은 애가 티피컬 시퀀스가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가 아닌 경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보내지 않은 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내가 보내지 않은 애들과 YN과 티피컬 시퀀스인 거.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 테스트를 통과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얘는 실제 내가 보낸 거니까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부터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각각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은 저희가 앞에서 그래서 이제 구했던 거죠. 그럼 실제 이 에러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의 어떤 확률적인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건 이제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유니온 바운드를 이용해서 유니온 바운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프로덕트, 각각의 확률들의 썸으로 표현을 한 거고 항상 이제 어퍼 바운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확률에 일어날 이 확률에 대한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저희가 구했죠.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저희가 어퍼 바운드를 이용할 거예요. 어퍼 바운드는 2 to the minus n 뮤추얼 인포메이션 마이너스 3 엡실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가 아닐 확률은 굉장히 작잖아요. 얘는 저희가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어요. n이 굉장히 크면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어퍼 바운드가 엡실론 더하기 w는 2부터 m은 2 to the nr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능한 메시지 2 to the minus n에 이렇게 어퍼 바운드 구할 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퍼 바운드를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epsilon 더하기 2 to the m이 nr 2 to the nr 한 개는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바운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무시해주면 또 어퍼 바운드가 되죠. 어퍼 바운드로 epsilon 더하기 2 to the n에 r 마이너스 i x y 플러스 3 epsil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에러 확률을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희는 이 에러 확률이 이 epsilon보다 n이 충분히 크면 이 epsilon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r이 이 위에 있는 값이 음수로 만들어주면 n이 무한 들어가면 얘가 0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r이 ix 뮤추얼 인포메이션 마이너스 3 epsilon보다 작고 n이 굉장히 크게 잡으면 저희가 에러는 여기 바운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러 어널리시스부터 알고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코딩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제가 코드 레이트 r을 얘보다 작게만 잡으면 굉장히 릴라이블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대신에 이 어널리시스는 모든 가능한 랜덤 코드에 대한 어떤 에버리지 퍼포먼스, 특정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존재는 할 거예요. 평균 얘를 만족을 하니까. 하지만 걔가 어떻게 실제로 컨스트럭션 했을 때 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치빌리티에 대한 어떤 결과인 거고요. 이게 앞에 있는 어치빌리티가 모든 PX에 대해서 성립한 거니까 얘에 대한 맥시멈에 대해서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저희가 이제 코드 레이시 얘보다 작게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작은 에러를 갖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엡실론, 굉장히 작은 엡실론에 바운드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당연히 이제 앞에서 증명한 걸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엡실론 0일 때는 성립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값까지는 성립을 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얘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저희가 이 C보다 큰 레이스를 선택을 하면 어떤 코딩을 쓰더라도 에러를 작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컨버스. 얘는 저희가 이제 파노스 이니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파노스 이니퀄리티 어떤 시스템, 이미 시스템이 있을 때 인풋, 얘를 에스티메이션 아웃풋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대한 어떤 바운드인 거고. 얘가 저희 이제 파노스 이니퀄리티인 거고, 저희 이제 이 메시지의 개수는 2 to the nr만큼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무시를 하면 또 어퍼 바운드로 이제 이런 바운드를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제가 파노스 이니퀄리티에서 구한 바운드인 거고. 그 다음 이 엔트로피는 제가 HW를 W는 엔트로피를 더하고 빼고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래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HW 마이너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표현이 가능한 거고. W 이제 유니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는 NR인 거고요. NR 마이너스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하나 남은 거. 그러면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이 어퍼 바운드와 얘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을 하나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이제 N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R은 이제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떤 시스템이더라도 얘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코딩 시스템을 디자인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릴레이블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에러 확률을 굉장히 작게 보내면 저희 코드 레이스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원하는 X와 Y에 해당하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으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노즈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얘까지는 구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구하면 xn,yn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거죠. w와 w 합보다. 그래서 이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i의 xn, y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얘는 서메이션의 i는 1부터 n까지 h의 yi 체인을 쓴 거예요. 처음에 얘는 h의 yn 마이너스 h의 yn 기분 xn n 그 다음에 얘를 다 체인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얘는 체인을 쓴 거고요. 컨디션은 항상 엔트로피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얘는 HYI랑은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제가 메모리스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XI가 주어져 있으면 YI와 이 컨디션에 있는 나머지 애들 XI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마코브 체인에 이루겠죠.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래서 얘는 H의 YI XI랑 저희가 이제 메모리스 채널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는 거고, 제가 채널이 이제 메모리 채널이 아니라 벡터 채널이면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이 컨버스가 성립을 안 하겠죠. 이 두 결과를 이용을 하면 얘는 이제 어퍼 바운드로 i는 1부터 n까지 h의 yi 마이너스 h의 yi 기분 xi로 표현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id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얘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다 같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A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C는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애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NC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NC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C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릴레이블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코딩 스킴을 쓰더라도 R 값은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여준 코딩 스킴이 거의 C에 근접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 굉장히 C에 근접하는 거니까 이거 거의 옵티멀한 스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이 커패시티를 만족하는 코딩 스킴이 존재하는 거, 물론 이제 n이 굉장히 클 때, 딜레이는 무시하고 n이 굉장히 클 때 코딩 스킴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버스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저희가 커패시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스 채널일 때 앞에서 저희가 가정한 그런 채널일 때의 커패시티인 거고요. 메모리 채널이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증명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셰논의 채널 코딩 띠어럼인 거고요. 채널 코딩 띠어럼인 거고, 저희 채널에 해당하는 컨디셔널 프로리티는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맥시멈 레이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얘를 저희가 채널 커패시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티피컬 시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만족하는 어떤 코드북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보인 거고요. existence만 보인 거고요. 하지만 실제 랜덤하게 선택한 애들 중에서 어떻게 한 애가 실제 얘를 커패시티 어치브 하는지는 저희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뭐 최근 이제 폴라 코드, 이런 폴라 코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도 아는 거고, 걔도 이 커패시티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저희가 그냥 앞에서 봤던 티피컬 시퀀스는 existence를 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럼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은 실제 코드 컨스트럭트 어떻게 하는지 알고, 랜덤 코드북이 아니라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코드북이 커패시티 어치브 한다는 걸 보이는 게 이제 폴라 코드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소스 채널 코딩 디어럼. 저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채널 코딩 디어럼을 한 거고, 모든 보내는 메시지들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가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애들을 컴프레션을 하고 앞에 있는 채널 코딩을 이용해, 채널 코딩 디어럼에 있는 그런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보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컴프레션과 채널 코딩을 이제 각자 디자인한 거죠.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는 유니폼하지 않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컴프레션 할까만 생각을 한 거고, 채널 코딩에서는 유니폼한 어떤 메시지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릴레이블하게 잘 보낼까라고만 생각을 한 거. 두 개를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세퍼레이션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을 분리해서 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디스크릿 메모리스 채널, 그리고 이제 디스크릿 메모리 소스일 때는 이제 이 세퍼레이션 어프로치가 옵티멈하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를 조인트하게 디자인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세팅에서는 조인트하게 디자인을 해도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봤던 데이터 컴프레션, IID 소스의 데이터 컴프레션과 채널 코딩에서 봤던 두 개를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치버블 스킴은 두 개를 그냥 단순히 합친 거예요. 단순히 합치면 어떤 소스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얘를 가지고 채널로 들어가는 메시지를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인트 소스 앤 채널 코딩인 거예요.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을 조인트로 하겠다는 건데, 실제 여기서 택한 방법은 세퍼레이션 어프로치를 택한 거예요. 먼저 얘를 컴프레션을 합니다. 소스 코딩을 하고, 이 소스 코딩을 하면은 이 IID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제가 쟤를 MHV만큼 컴프레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데이터 컴프레션에서 저희가 아는 거고요. 그럼 이제 MHBit이 나올 거고요. 얘를 컴프레션을 하면, 그래서 W는 MHBit을 갖는 메시지, 2to the MHB V만큼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이제 NR이라고 선택을 하면 얘들 우리 모든 가능한 메시지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채널 코딩 디어럼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NR이 주어져 있는 채널의 커패시티 NC보다 작기만 하면 릴라이블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